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서 사람이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나 사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 가깝게 하기엔 너무나 먼 좀 잡스런 지식들만 모은 잡학 TV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늙는 거죠. 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 노화의 주범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몸을 녹슬게 해서 산화라고 하는데, 산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화는 사람 몸뿐만 아니라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금속에 산소가 눌어붙어 녹이 슬어 썩는 현상을 말하죠. 이 현상은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구에 산소가 있는 한, 또 사람이 이 산소를 사용하는 한, 활성산소는 반드시 생기고 이 활성산소가 존재하는 한 산화는 없어질 수 없는 현상이며, 생명의 기원은 수억 년 전부터 산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몸은 산화를 방지해주는 여러 가지 기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강하게 받으면 산화가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녹황색 야채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걸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산화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당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화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산소를 사용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당을 사용하면 반드시 당화 스트레스가 존재해 왔을 겁니다. 사람이 먹은 것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당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 때 당의 분해가 필요하고, 이 당화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기전을 보면 사람은 식품을 섭취해 당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만들지요. 하지만 필요한 이상의 당을 섭취하면 당연하게 당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당을 사용하고 남는 최종 산물이 생기겠죠? 그 최종 산물을 에이지스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듦에 따라 체내에서 비효소적 당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최종 당화 산물이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게 당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소비가 다 되지 않고 남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화 스트레스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된 거지요. 사람이 새끼를 너무 과하게 먹고 비만이란 질병이 발생하게 된 건 최근의 일이고, 그전에는 보릿고개 같은 단어가 생길 정도로 항상 기아와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산소의 사용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와서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반해 당이 넘치는 상태를 제어하는 기전은 산화에 비해 훨씬 떨어지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당화는 사람이 먹어서 혈당치가 올라가야 발생하는데, 혈당치를 과도하게 올리는 식품이 최근에야 손쉽게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화가 문제시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화는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에이지스는 인체 내 단백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또 단백질들을 교차 결합하여 조직을 뻣뻣하게 하고 피부주름과 심장 및 혈관 장애를 야기하기도 하죠. 노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합니다. 세포들이 산화 파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지요. 이 에이지스는 신체 각 부분에 쌓여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신경 조직을 퇴화시켜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한 유발 질환으로 심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비만, 시력 저하,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 신증 같은 당뇨 합병증,
노화, 동맥경화 등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특정 단백질에는 리셉터 4에이지스라 하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에이지스가 붙으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버리죠. 염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우리 몸은 그 신호를 수행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동맥경화 등을 촉진시켜 노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현상이 피부에서 발생하면 피부에 노화가 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에이지스는 단백질의 카르보닐화가 발생하는데 단백질의 카르보닐화는 가장 해로운 비가역 산화적 단백질 변형의 하나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주된 특징으로 여겨진답니다. 세포 손상,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 측면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단백질 카르보닐을 측정하죠. 피부에 단백질의 카르보닐화가 발생하면 피부의 투명감이 없어지고 누렇게 이른바 늙은 피부가 된답니다. 또 눈에 발생하면 백내장의 원인이 되고 근육에서 생기면 근육에 염증이 생겨 근육이 감소하는 사르코페니아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당화 스트레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당화 스트레스를 예방하려면 오래 씹어 드세요. 당화 스트레스의 원인은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천천히 드시면 급격한 상승 곡선에서 약간 완화될 수 있겠지요. 또 탄수화물로만 된 음식은 피하시거나 식물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 같은 걸 같이 드시면 이 역시 탄수화물만 드시는 것보다 혈당치의 급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화 스트레스는 당이 넘쳐서 발생하므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몇 분의 당이 줄어들겠지요. 여기서 운동하라고 했다고 너무 과하게 하면 산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서 항상 나오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라는 겁니다. 당화 스트레스와 수면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시면서 돌 던지시려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 수면이 부족하면 대사가 떨어져 에너지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이 남아 당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당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니 그만큼 젊게 오래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